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조와 함수라는 제목으로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일단 레퍼런스, 즉 참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지금 화면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한 레퍼런스라는 것은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의 다른 이름, 즉 어떤 객체가 존재했을 때 그 객체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 선언이라 하면 일단 방법은 이 앰퍼샌드를 써서 주소를 나타내는 연산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을 가진 것에 이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이름을 자체를 만듭니다. 즉 아래쪽에 예제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앰퍼샌드 refn이라는 이게 지금 변수 이름인데요. 이 변수 이름이 refn, 평상시에는 우리 변수 이름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이 앞에 앰퍼샌드를 합해서 이 자체를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참조 변수라고 하는데 이 참조 변수에 n을 넣어주게 되면 n의 값이 복사되는 것도 아니고 n의 주소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또 다른 n을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 자, 일반 변수에서 볼 때는 포인터이나 또는 이렇게 refn에서 참조 변수나 별 차이가 없이 보이긴 합니다만 후에 객체일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로 이용할 때는 그 콜바이 어드레스와 콜바이 레퍼런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참조자 앰퍼샌드를 써서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참조 변수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지 않고 단지 그 공간을 공유하는 느낌,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변수, 인트형 변수 n이 선언이 되고 초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 그림으로 도식한다면 이렇게 변수를 네모나게 표현하고 그 안에 2가 들어있다. 그 이름은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그 다음 선언은 참조 변수를 선언하면서 n을 참조시켰네요. 그러면 이렇게 참조형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n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참조형 변수 값에 3을 넣게 되면 이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에 3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n 값이 수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객체입니다. 자, 서클형 객체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배웠던 그 서클의 클래스를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있는 그 생성자가 있고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의 경우에는 레디어스를 1로 초기화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레디어스가 1인 그러한 서클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참조형 객체, 서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금방 만든 소문자 서클 객체를 참조하게 이렇게 되고요. 이 참조는 동일한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그 소문자 서클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set radius 3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안에 처음에 만들었던 서클의 객체의 레디어스가 3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포인터의 의미로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어서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참조형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됐을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해요. 즉 이렇게 대입문을 쓰게 되면 이게 참조형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주잖아요. 이거는 이 3이 그대로 그 참조형 변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객체를 참조하는 거 말고 이건 대입이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이 예제를 볼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일단 i와 n과 ref n이라는 것을 변동을 지금 보기 위해서 제목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i는 1을 초기화시켜주고 n은 2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퍼런스 변수, 참조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n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efn과
n은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n은 4를 넣으면 REF도 4가, REFN도 4가 되고 n도 4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REFN을 이용해서 뿔뿔을 시키면 그 다음 줄에 갔을 때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i 값은 여전히 변함없이 1이 되겠고요. n은 5가 되겠고 그리고 REFN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REFN에 i를 넣는데요. 이거는 참조를 i를 하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할 때는 이렇게 이 문장이었을 때 참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참조가 아니라 i에 들어있는 값을 REFN에 넣는 것이죠. 그러면 i에는 1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REFN에는 1이 들어가고요. 또 REFN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n이 있었어요. 그래서 n도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EFN을 뿔뿔 하게 되면 REFN이 2가 되고 동일한 n도 2가 되죠. i는 여전히 변함이 없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1, 2, 2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 이거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거는 참조형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인데요. 포인터에 REFN의 참조형 변수 자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n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REFN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동일한 이름, 별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n을 집어넣는 효과와 똑같아요. 그래서 별표 p equal n 이거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면 n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선언부에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다라는 뜻이었고, 여기는 문장이잖아요. 문장에서 별표란 것은 간접 포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n이에요.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들어있는 값을 바꿔라가 됩니다. 그래서 n에 20을 넣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n하고 REFN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REFN과 n이 20이 되는 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서클 객체가 있는데 이 서클 객체는 지금 생성자가 하나, 두 개. 자, 처음에 생성자는 1로 주는 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죠.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로 레디어스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set 레디어스에서 레디어스 수정해 주는 거. 자, get area에서 면적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래쪽에서 이제 메인에서 자, 객체 소문자 서클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객체의 참조 변수 REFC로 서클 객체를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객체 이름을 두 개로 쓰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FC.setRadius 10 하면 서클의 레디어스가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FC getArea 하면 누구의 getArea를 호출하냐면 서클의 getArea를 호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출력되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에서 314가 나오고 원래 서클로 그대로 접속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 호출을 보겠습니다. 자,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콜바이 어드레스와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걸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콜바이 레퍼런스를 따로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아요. 그때는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어드레스만 지원을 하고 이 CFP 뿔뿔에서는 콜바이 레퍼런스를 지원하는데 참조 타입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콜바이 어드레스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즉 공동으로 그 장소를 가리키게 되면서 매개 변수로 주소가 넘어갔을 때 공동으로 가리키니까 스와핑 같은 경우에 원본이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레퍼런스도 원본이 바뀝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매개 변수로 객체를 받을 때 객체를 생성하죠. 그때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멸자는 호출된다. 이게 값에 의한 호출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경우는 참조 같은 경우는 생성자가 호출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소멸자도 호출이 안 되겠죠. 자, 참조 매개 변수는 실인자 변수를 참조한다.
실인자 변수라는 것은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조매개 변수의 이름만 생기고 당연히 공간은 생기지 않고, 그리고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효과를 공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인자 변수 보내주는 그 변수를 직접 조작하는 그런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콜바이 어드레스, 콜바이 밸류 이런 거에 가장 전형적인 예제가 스와핑 예제라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보면 메인에서 m과 n을 보내주죠. 그러면 m과 n을 보내주면 쭉 올라가서 앞에서 콜바이 어드레스일 경우에는 여기가 별표였어요. 왜냐면 그리고 콜바이 어드레스 경우에는 주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mn만 쓰면 안 되고 앰퍼샌드를 앞에 써서 m의 주소, n의 주소를 넘기면 이 그 수압 함수에서 포인터로 그 m과 n을 가리키기 때문에 별표 뭐 p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참조에 의한 호출의 예제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조 변수다는 의미에서 앞에 앰퍼샌드를 붙이면서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이 A는 M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되고 이 B는 N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포인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선언부의 별표, 명령 그 라인에 있는 별표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 변수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변수처럼 이렇게 스와핑, 교환을 하게 되면 A가 가리키는 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M 값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도 실제로는 N 값이 바뀌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압 함수를 호출한 후에 출력문을 통해서 보냈던 실인자 변수 m하고 n을 출력하면 2와 9가 9와 2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즉 주소를 넘겨주면 주소는 포인터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좀 보기에 편하게 일반 변수처럼 편하게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이런 예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함수인데요. 에버리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인트형으로 리턴을 하고 있네요. 배열을 받아서 배열과 인트 사이즈라고 변수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배열의 크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과 배열의 크기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사이즈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균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0으로 나누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0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누적을 하기 위해서 초기화, 썸 0을 초기화 시켜주고, 개수만큼. 자, 개수는 사이즈인데, 왜 사이즈보다 같거나가 안 들어가냐면, 인덱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썸에다가 A가 가리키는 배열의 인덱스를 값들을 전부 더해서 나중에 사이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턴하는 거죠. 자, 이게 그 에버리지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에버리지 코드를 호출하는 걸 볼게요. X라는 배열이 1, 2, 3, 4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배열의 개수가 원소가 4개니까 호출할 때 X 배열 이름을 주면서 4를 주죠. 자, 배열을 줄 때는 X라는 이름을 주지만 배열도 참조형 변수예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배열의 첫 주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가 이제 4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배열의 인트하고 A 배열을 선언하죠. 이때 초기화는 배열은 정적이기 때문에 도중에 변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열에다 배열을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초기화잖아요. 초기화 때는 무조건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배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X라는 배열에 그 주소를 넘겨주면서 만들어요. 즉 A는 X와 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주소값이 넘어가니까. 여기 주소란 걸 쓰진 않았지만 배열의 이름 자체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주소가 넘어가서 이 A도 그 주소를 받아요. 따라서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 배열이 되고요. 4는 값이 사이즈에 저장되면서 복사 되는 거죠. 자, 사이즈가 0보다 작거나 아니, 안 작죠. 그러면
바로 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썸의 값이 결정이 나서 리턴이 돼서 에버리지는 2가 나오겠죠. 무사합니다. 자, 오른쪽 예제를 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드 if문에서 참이 돼가지고 리턴 0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턴 0이 되면 에버리지 값이 0인지 아니면 이 사이즈가 잘못돼서 그냥 리턴 0을 했는지 이게 애매하게 잘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를 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수정을 해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에서 리턴 타입을 바꿔버렸습니다. 리턴을 앞부분에서는 평균 자체를 리턴했는데요. 평균을 리턴한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0이 온 건지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수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버리지는 어떻게 리턴합니까? 왜? 코드에서 리턴은 하나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리턴해서 쉼표를 찍어가면서 평균도 리턴하고 썸도 리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리턴할 수는 없어요. 리턴문은 딱 하나만 리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리턴을 뭘 했냐면 이 프로그램 에버리지는 제대로 구해진 거다. 아니다. 에버리지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 상황만 지금 리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버리지의 목적이 되었던 에버리지 자체 평균을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턴문은 이제 일단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평균은 일단 평균을 구하려면 콜바이 어드레스나 콜바이 참조, 콜바이 레퍼런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콜바이 참조, 그러니까 콜바이 레퍼런스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방법으로 하는데요. 매개 변수를 배열하고 개수 외에 평균 공간을 아예 주는 거예요. 평균 공간을 주고 알아서 이 공간에다 평균을 저장해라.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호출할 때 원래 여기에 AVG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이 변수를 같이 주는 거예요. 자, 배열 이름도 주고요. 배열 개수도 주고 평균이라는 변수도 주는 거죠. 그러면 저 위에서 받을 때 이 x라는 것은 원래 자체가 주소값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x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은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vg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int a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복사에 의한 콜바이 밸류가 될 텐데 여기에 &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줄 때는 실매개 변수는 그냥 변수처럼 줬으나 받는 입장에서 참조형 변수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새로 공간이 생기지 않고 avg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avg라는 이름으로 이 avg를 가리키는 같은 공통으로 이 avg를 참조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0보다 작으면 일단 리턴할 때는 잘 됐는지 제대로 구했는지 또는 제대로 구하지 않았는지 이걸 리턴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개수가 0보다 작으면 평균을 나누기 음수 나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fals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true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그 평균은 여기 참조형 변수에다 그대로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와서 출력하면 여기에서 다루는 avg와 이 실매개 변수 avg는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매개 변수 avg에 여기서 구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고 호출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판단문을 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if 이 함수 결과가 뭐이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참이면 평균을 구했다는 거니까 평균을 찍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평균을 못 구했으니까 오류가 났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평균이 0이 나왔다면 평균이 계산해서 0이 나왔다면 true를 리턴했겠죠. 그래서 평균은 0이라고 찍힐 거고 평균이 0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해서 0을 여기 false를 리턴했다면 여기 매개 변수 오류가 찍히겠죠. 자, 서클 get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서클인데요. 이 서클은 서클 클래스는 생성자 2개, 여태 우리가 봤던 거랑 같아요. 자, 소멸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생성자를 봤더니 첫 교시에서
그 생성자 안에다가 출력문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생성자가 실행되는지 소멸자가 실행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출력문을 넣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참조형으로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생성자가 호출되나 소멸자가 호출되나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서클 와플을 만들었어요. 30 레디어스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인크리스 호출할 때 와플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와플을 참조형 C가 받고 있어요. 자, 이때 클래스, 서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가 생성될까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봤더니 여기 처음에 여기 때 서클하고 와플 만들 때는 당연히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크리스 하면서 넘겨줬으니까 이게 여기에 관련된 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생성자가 호출됐다면 생성자 실행이라고 찍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 찍히죠.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R에다가 Ccat radius, C는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와플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플.get radius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R에는 30이 들어갈 거고요. 그 30 플러스 1에다가 다시 세팅했으니까 31이 되겠네요. 함수를 끝내고 나오는데 어때요? 소멸자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소멸자 실행이라고 안 찍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 출력문이 들어갑니다. 자, 와플.getRadius. 원래 와플은 넘겨주기 전에 30이었지만 C가 대신 이름으로 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31이 돼 있는 거죠. 31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를 종료하면서 이 와플 객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멸자가 실행이 되고요. 와플의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참조형 변수는 생성자도 소멸자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콜바이 어드레스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키보드로부터 반지름을 읽어서 서클 객체의 반지름을 설정하는 read radius 함수를 작성하시오. 자, 여태까지 봤던 서클 생성자,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알아보는 접근자, 그리고 면적 구하는 메소드 여 외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래요. 이름은 read radius라고 해서 그 코드는 그 객체에 이렇게 입력을 주면 그 입력을 받아서 객체의 반지름을 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값을 반지름으로 입력하시려면 3을 주게 되면 그 도너츠는 이미 생성돼 있었겠죠. 그 생성된 객체의 반지름을 넣어서 그 반지름으로 면적을 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리드 레디어스 하면서 이렇게 객체를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리드 레디어스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너츠를 넘겨주고 있잖아요. 도너츠는 서클 클래스 타입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또한 서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참조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조형 변수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조형 변수는 이것과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 참조형 변수 이름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답안을 보면은 이렇게 참조형 변수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 그 객체 이름처럼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입력 유도문을 써주시고 입력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리고 입력을 받아요. 그 받은 것을 이 C라는 이름으로 set radius 하고는 있으나 실제 C는 도넛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참조형에 대해서 같은 이름을 운영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리턴 값을 객체를 하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객체, 참조 객체를 리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보겠는데요. 함수가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뭐 int 값이나 char이나 더블형이나 플로트나 또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죠. 이걸 리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에서는 이걸 다 가능해요. C++에서도 가능한데 참조 리턴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참조 리턴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캐릭터 C에 A라는 글씨를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이 함수는 되돌려주는 게 캐릭터형을 되돌려준대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get으로 되고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리고 return C에서 위에서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했던 그 C의 변수를 return하네요. 근데 이 변수가 캐릭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return 타입의 캐릭터형이 되는 거죠. 자, CHRA는 하고 또 다른 변수 A를 선언하고요. get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 쭉 나눴을 때 오른쪽부터 수행하니까 get부터 가겠죠. 그래서 get으로 갑니다. 가면 get에서 return C를 하니까 A라는 소문자가 return이 되죠. 그 소문자를 이 A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A에 소문자 A라는 글씨가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보게 되면 get 함수에다가 글씨를 지금 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get 함수의 return 타입이 뭐예요? char 타입이긴 해요. 그러면 char 타입이라는 것이지 char 객체거나 변수를 이렇게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폼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조 리턴일 때는 가능합니다. 자, 리턴을 좀 볼게요. 이것은 함수인데요. 캐릭터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형 참조를 리턴한대요. 이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C 언어 공부할 때 함수 들어가니까 조금 힘이 빠지고 배열 들어가니까 알쏭알쏭 하다가 포인터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참조가 뭔지도 알았어요. 뭐 같은 그래 엘리어스다. 뭐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거지 뭐 이름 같이 쓰는 거지 그랬는데 아니 리턴을 참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 함수에 가보면 return C를 하고 있죠. 그러면 C를 리턴하는 거가 똑같은 건데 진짜 공간이 아니라 이 C를 대신하는 어떤 참조라는 게 있는데 그 참조 이름이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명시된 건 없어요. 근데 그 C를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참조라는 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C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find A를 지금 호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참조가 넘어와요. C에 대한 참조가. C에 대한 참조를 A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C에 대한 참조라는 것은 C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A에 들어간 효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find 해서 참조를 넘겨줬어요. C에 대한 참조를 넘겼는데 얘가 참조는 변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REF가 C에 대한 참조를 받았기 때문에 REF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F를 통해서 M을 넣게 되면 C에 M을 넣는 효과가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 형태가 왜 가능한지. 자, find가 되돌려 준 게 뭐다고요? C에 대한 참조를 되돌려 주더라. 그러면 C에 대한 참조는 뭐와 같더라? REF와 같더라. 그리고 C에 대한 참조에 B를 넣게 되니까 C에 B가 들어가는 것이고 REF에 B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를 리턴할 때는 이 함수 참조란 것은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접근할 수 있는 길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걸 리턴하냐면 C를 리턴하니까 C에 접근할 수 있는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C에 접근하는 거에다가 B를 넣어라. 그래서 C에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조가 아니라 결과가 값이에요. 값. 자, get인데 값이잖아요. 캐릭터 값. 참조가 아니라 값. 그래서 값에다가 값을 넣어라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고, 이거는 참조라는 것은 주소나 가리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리키는 공간에, 또 가리키는 곳에 넣어라가 되는 거고, 이거는 값에 값을 넣어라가 되는 거예요. A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값에 값을 대입하니까 오류가 난 거고, 이거는 참조의 값을 대입하는 거라 성립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 함수의 경우는 참조를 리턴할 때 가능하다고요.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걸 그대로 예를 살려서 하나 예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참조형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배열을 받아요. 그리고 숫자를 받아서 이 숫자가 가리키는 방에 있는 그 참조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캐릭터형 배열이 있습니다. 캐릭터형 배열에다가 마이크를 저장하고, 이건 초기화죠, 초기화. 초기화니까 가능한 거고요. 도중에 네임 이퀄 마이크 하시면 안 되죠.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 마이크가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파인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넘겨주고 0을 넘겨줬으면 0번째 방의 참조를 리턴하겠네요. 그러면 0번째 방의 참조에 S를 넣어라.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0번째 방에 S가 들어가니까 마이크가 아니라 사이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임의 2번째 방이죠. 그러면은 마이크니까 여기 보면은 0번, 1번, 2번이니까 K가 되겠네요. 그 네임의 2번째 방에 대한 참조용 변수 REF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REF는 네임의 2번 방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REF를 통해서 T라고 변형하면 네임의 두 번째 방에 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참조형 변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참조형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을 때, 그리고 참조형 변수를 리턴할 때 이 경우를 학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복사 생성자라고 그래서 뭐 깊은 복사니 얕은 복사니부터 해서 좀 생소한 말이 나올 거고, 복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사 생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